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삶을 위한 철학 수업이라는 철학책 읽어나가고 있죠. 부제는 자유를 위한 작은 용기라고 되어 있는 이진경 작가님의 책이에요. 오늘 벌써 16번째 강의 부분을 읽으려고 하고요. 제가 많은 부분을 읽어드리기도 하지만 사실 이 책은 한 권 구매하셔서 옆에 두시고 마치 성경처럼 표현이 좀 그런가요? 이렇게 가까이 두고 자주 들춰보시면서 필요한 부분 여기저기 이렇게 들춰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 그런 책이에요. 실은 제 친구가 제가 이제 텍스트를 어떤 부분을 그냥 이렇게 읽고 하니까 저 때문에 이 책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시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꼭 이런 너의 생각을 앞에다 밝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친구처럼 저 때문에 이 책을 산 그 친구처럼 이 책을 곁에 두고 싶은 분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4부 자유와 욕망이라는 이제 마지막 부로 넘어갑니다. 그 마지막 부의 첫 번째 챕터가 되겠고요. 자유와 욕망을 거꾸로 하면 욕망과 자유잖아요. 맞아요. 이번 챕터의 타이틀은 욕망과 자유입니다. 제 부제가 붙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그들의 삶을 살 것인가? 언제까지 그들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렸으면 싶은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그토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꼭 알아야 할 것조차 잘 모르고 산다. 이유는 어떤 것도 해보지 않고선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 때문이다. 내 몸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는 몸을 써서 직접 해보지 않고선 알 수 없다. 내 정신 또한 그러하여 자신이 철학을 잘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공부해보지 않고선 알 수 없으며 자신이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또한 공부해보지 않고선 알 수 없다. 내가 좋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것을 해보지 않고선 내가 그걸 좋아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해본다는 것도 그렇다. 잠시 맛이나 보듯 혹은 며칠짜리 캠프에 들어가 보듯 찔러보듯이 잠시 해보는 것으로는 그걸 정말 좋아할 수 있을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 처음엔 재미있어 보여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어떤 것도 때론 단조로울 수도 있고 때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힘겨운 터널을 필경 하나는 지나가야 한다. 즉 어떤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을지 좋아할 수 있을지 알기 위해선 특별한 재능이나 인연이 있는 게 아니면 필경 고통이나 지루함을 수반하는 어려움의 문턱과 대면하고 그것을 넘어선 깊이까지 들어가 보아야 한다. 사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젊은 시절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인생을 걸고 하고 싶은 것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한다. 약간의 가능성만 있다면 힘든 문턱을 하나 넘어설 때까지 해봐야 한다.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나 비렐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처럼 문학의 젊은 날의 삶을 편력이나 방황으로 그리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문학이 젊은 날의 삶을 편력이나 방황으로 그리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젊은 날의 방황이란 젊은 혈기로 좌충우돌하며 여기저기 찔러 보거나 쌈질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이런저런 일이나 활동 속에 들어가 자신의 능력을 실험해보고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래서 어디죠? 이스라엘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한 1년 동안 배낭 여행을 하면서 본인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거의 의무적으로 다 갖는다고 해요. 다행히 또 저희 나라도 부모님들께서 육아를 하시면서 어린 시절에 이런저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편이고, 이렇게 부모님에 의한 이런 경험도 자기가 원하는 것, 잘하는 것, 적성과 하고 싶은 것을 찾는데 좋은 시간들이 될 것이고, 정말 또 의미 있는 것은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이후에 청소년기를 지난 이후에 스스로 찾는 그런 방황이라기보다 스스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아닐까 해요. 말씀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아주 가까운 지인도 바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따님의 말을 존중해서 자유로운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이런저런 것들 충분히 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너가 대학을 가고 싶으면 그때 가서 좋아하는 과와 학교를 선정해서 노력해서 시도해서 시험을 보고 그러고 들어가라고 합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의 경우에는 아빠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공고를 나와서 이런저런 사회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진학을 했고, 또 대학을 지나고 난 이후에 전문 커리어를 충분히 쌓으시던 와중에도 학업을 또 중도에 계속 시작을 하셔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런 과정들을 다 학교를 달리해 가면서 그렇게 마치셨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셔서 그랬는지, 아무리 이런 책에서 그런 방법이 교육에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하고 인공지능이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가까운 미래가 와 있는 이런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그런 것이 필요할 텐데도, 사실 이걸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사회에서 틀을 짜놓은 것, 요구하는 것,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틀대로 요구하는, 옆집 부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 쉬운데, 그분은 그런 어려운 결단을 내리시고 따님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그런 따님의 길을 격려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요새는 이 녹음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변을 조금 이렇게 둘러보면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한두 개 정도는 주변에도 있으실 거예요. 더 많아지리라 봅니다.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직접 해보며 찾아야 하는 데다 어느 것이든 어두운 터널을 하나 정도는 통과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갱이나 반 고흐 같은 유명한 화가조차 그림을 그리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30대 중반이면 대개는 결정된 직업과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에 안착할 나이였다. 그러나 늦었다고들 하겠지만 사실 그때 진정 자신이 좋아하던 걸 찾았다면 결코 늦은 게 아니다. 50 혹은 60이 되어서 찾았다 해도 늦었다며 망설일 이유는 없다. 그때 시작하면 충분하다.
그것이 시작임을 솔직하게 수긍하고 그렇게 시작된 삶에 충실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룬 것이다. 반면 그런 걸 아직 찾지 못했거나 찾아본 적이 없다면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아직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시작도 하지 못한 것이다. 불행히도 대학 입학 시험의 젊은 날을 헌정하고 취직의 대학 생활을 바치는 지금의 세상에서 시험 치는 능력 말고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거나 확인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 시험 공부란 게 어차피 좋아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기회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덕분에 30대가 되어도 혹은 평생토록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언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언지 알지 못한 채 사는 이가 대부분이다. 여러분은 어떤 축에 속하시나요? 어떤 축에 속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조금 알 것도 같고요. 제가 한 반 정도를 이렇게 건너와서 보니 제가 하고 싶은 게 무언지 조금 알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전에는 한 1년 전, 2년 전에만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해도 저도 못 찾았다고 얘기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들이 말하는 삶이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는 문단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기가 살고자 원하는 삶, 자신이 욕망하는 삶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삶일 것이다. 이때 욕망이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런 욕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도 욕망이고 남들의 인정을 받는 명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것도 평온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것도 모두 욕망이다. 가령 인생이 편하려면 좋은 직업이 있어야 하고 돈을 잘 벌어야 한다고들 하지 않는가? 그러려면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하고 그러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면 똑같은 청춘을 시험 공부에 일편단심으로 바쳐야 한다고들 한다. 그래서 다들 그러하듯 나도 좋은 대학을 욕망하고 좋은 직장을 욕망하고 돈 많이 벌기를 욕망한다. 다들 말하는 것을 나의 욕망으로 삼아버린다. 이 경우 욕망은 나의 욕망일까? 그들의 욕망일까? 그들의 욕망인 거죠. 전 지금까지 좀 완전히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권해지는 삶, 심지어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며 강요되기도 하는 삶은 내가 선택해서 욕망한다 해도 나의 삶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삶이다. 아무리 성공해도 그건 나 아닌 그들의 성공이고 아무리 잘 살아도 나 아닌 그들의 삶을 잘 산 것이다. 이는 전달과 시행, 확산의 양상에서 정확하게 소문을 닮았다. 소문이란 말은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누구도 말한 사람 없이 퍼져가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들은 것을 다시 말하는 삶. 그런 방식으로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귀로 다시 그들의 입으로 전달되며 확산되는 삶. 그건 정확하게 소문으로서의 삶이다. 나 아닌 그들의 삶을 산 것이고 소문으로서의 삶을 산 게 되어버리는 거죠. 앞서 고갱과 고흐의 예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프란츠 카프카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아버지로 대변되는 그들의 욕망에 의해 또한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 보험회사 직원이 되어 일을 했지만 자신이 정말 하고자 했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 그들의 욕망이 잠드는 시간에 그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했다. 아동의 탄생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역사가 필리프 아리에스는 이류 역사가를 자칭했다. 돈을 벌어야 했기에
대학원에 가지 못하고 출판사에서 일을 해야 했지만 일요일로 표현되는 노동이 중단되는 시간에 자신이 정작 하고 싶었던 역사 연구를 계속했다. 카프카도 아리에스도 그들이 말하는 삶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 사이에서 그들의 욕망 사이에 있는 빈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들의 욕망 사이에 있는 빈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아, 힘들어요. 저 반대로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고 틈틈이 그들의 욕망도 좀 터치해주고 이런 정도의 밸런스가 맞는 것일 텐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죠. 자유로운 삶을 살기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사회적 동물로서 이 세계에 속해 세계, 세상, 어떤 세대, 국가에 속해 살면서 그만큼 나의 욕망에 따른 삶, 소문으로서의 삶이 아닌 진짜 이 본인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내면으로부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을 살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셀린저, 미국의 작가 셀린저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셀린저가 궁금하다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을 쓴 작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는 정말 철저하게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만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사회로부터 좀 단절되고 긴 이상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다른 사람의 욕망에 의한 삶, 소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셀린저만큼은 아니어도 카프카나 고흐나 고객만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삶, 내 욕망에 충실한 삶을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이 너무 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이미 늦었어의 시제는 없다가 제목입니다. 이미 늦었어의 시제는 없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한다면 아직 자신의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삶을 사는 분들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인생이 저물어가는 시기에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던가 진지하게 묻게 되는 것이다. 그때까지 살아온 것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 살고 싶었던 삶과 무관한 그들이 말하는 삶이고 그들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 헛살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때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새로 시작한다면 다행일 것이다. 하지만 후회란 언제나 때늦은 것이다. 왜냐하면 후회 어린 반성은 항상 이미 늦었어 라는 자탄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후회와 자탄의 같은 거죠. 같은 시간에 발생하는 거죠. 사실 앞날이 창창하고 헤맬 시간도 충분한 젊은이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살았다 싶은 시기에 길지 않은 시간을 남겨둔 시점에 자기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을 찾아 헤매는 방황을 시작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충분히 늦었다고 생각되는 시기인 것이다. 그런 시기에 다가온 삶에 대한 자각은 행복보다는 불행의 이유가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년 아니 중년 혹은 한창 젊은 30대에도 그런 자각은 대개 이미 늦었어 라는 포기의 한숨과 함께 온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이미 늦었다고, 이미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삶의 궤도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런 자각은 언제나 이미 늦었어의 시대 속에 있다. 제 경험엔 딱 이 말씀대로였어요.
사실 이런 자각을 30대에도 대학 다닐 때도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바꿀 수가 없었어요. 엄청나게 바꿀 수가 없었고, 또 그런 바꾸기 위한 엄청나지 않더라도 어떤 한 걸음을, 두 걸음을 이렇게 내디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나마 제 직업에 있어서는 계속 좀 더 저와 잘 맞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나마 노력을 이런저런 이직에 노력들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래도 나름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는 같지만 정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지금 저에게는 지금이 그런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지금의 시점이 그런 방황과 시도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그러셨으면 합니다.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해 버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 정말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일단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저 읽고 그때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 자각은 언제나 이미 늦었어의 시제 속에 있다. 그러나 반대일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삶의 궤도는 이미 대학을 향해 삶 전체를 바치는 중고등학교 시기에도 이미 충분히 확고하며 벗어나기 어려운 힘으로 삶을 압박하고 있다. 그렇게 역으로 말해야 할 것이다. 사실은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되는 시기라도 결코 늦지 않았다고. 우리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고. 그 시작과 함께 우리는 나의 삶을 비로소 시작하는 것이라고. 나의 삶을 시작하기에 이미 늦었어의 시제란 없는 것이라고.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시작하지 않고 끝낼 순 없는 거 아니냐고. 말년에 그렇게 시작한다면 다음 생에선 아마 제대로 나의 삶을 또 다음 생에서도 나의 삶을 살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다시요. 말년에 그렇게 시작한다면 다음 생에선 아마 제대로 나의 삶을 살게 되지 않겠느냐고. 그 의미네요. 예. 아무리 늦어도 안희감만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그냥 과거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으며 그랬던 거에 너무 발목 잡히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지요. 자유로운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